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연희 의원 같은 경우도 2심 재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인데. 네, 선고 유예라는 것은 2년 동안 피고인이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그 선고 자체를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죄 판결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네, 그 법원에서는 왜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까? 판사는 피해 여기자가 최 의원을 용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보낸 것을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용서를 했다는 피해자 주변에서조차 이 판결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연희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에게 2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성추행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추행에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심신 상실 및 고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지만 판결 내용의 상당 부분은 피고의 정상을 참작하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에 대한 가해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쥔 것으로서 추행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고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또 최 의원이 63세 고령인 점, 전과가 없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 유예는 2년간 피고인을 지켜본 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선고를 없던 일로 하는 사실상 무죄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입니다.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엎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그러나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피해 여기자가 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구했습니다. 최 의원이 자신의 딸을 통해 피해 여기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했고 여기자가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의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성추행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건 고소를 취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에서 실제 처벌이 없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주심인 고희영 부장판사는 취재진에게 판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고소 취소는 아닙니다. 그렇게 용서한다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고소 취소 아니더라도 고소 취소와 비슷한 상태로 간 거라고 본 거죠. 피해자의 용서가 고소 취소와 비슷하다는 법관의 판단. 그러나 학계와 법조계에선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는 고소 취소를 한 적도 없고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바도 없기 때문에 고소 취소와 비슷한 상태에 갔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해 여기자 주변에서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자문해온 변호사는 의견서를 보낼 때 형량 결정에 얼마간 참작이 될 줄은 알았지만 설마 선고 유예 판결이 나오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의견서를 내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갑자기 고소 취소에 준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이 되어서 선고유예가 내려졌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보냈다는 의견서를 들여다봐도 판사가 피해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결론을 내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용서 사과의 행위가 정치권 등에서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번 판결로 자칫 잃을 뻔했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바람을 거스른 셈입니다.